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한국 시간은 27일 밤 12시였죠. 미국의 그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그 센터에서 그 국제선거 감시단이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 기사가 뭐 여러 해외 언론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그 워싱턴 중앙일보도 톱 기사로 냈는데요. 그 기사 나온 뒤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조선비즈가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냈다가 2시간 만에 삭제가 됐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어제 미국 시간 오후 2시였으니까 한국 시간 새벽 3시가 되겠네요. 새벽 3시가 되겠는데 이 모스탄이 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를 보고서를 브리핑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는요, 역시 최고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연방법이 있고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조약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1953년 10월 1일 날 맺어졌죠. 워싱턴에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발효가 된 거는 1954년 11월 18일인데 여러분 우선 부정선거 그 오늘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을 다루겠는데 그 한미 상호조약 3호가 있습니다. 3조 제3조 제3조에 의하면은요 지금 중국과 북한 특히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의회 선거, 뭐 교육감 선거 모든 선거에 부정 선거를 개입을 했어요. 중국이. 이게 바로 뭐냐? 뭐 총칼만 들었다고 전쟁이 아니라 이건 사이버 어택입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이 상호 조약에 의해서 조약법에 의해서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는 아마 미국에서 크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장기전으로 이제 싸우긴 싸우는데 좌우지간 중국의 한국의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막지 못하면 지금도 중국의 속국이 됐어요.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그러니 이 책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입법부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의 관료들한테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양정철이가 왕우닝, 중국의 그 시진핑 다음 서열 4위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2017년 그 추미애 의원도 육선이지만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왕우닝 다 만나서 내용들을 알 겁니다. 양심에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 외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미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거인수는 30만 1,007명이고요. 투표수는 23만 9,807명이기 때문에 투표수 나누기 선거인수 하게 되면은요 투표율이 나오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79.66%,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표율은 79.66%인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투표율은 63.64%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6.02%를
뻥튀기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가 11만 4,304표 얻었다. 김문수 후보가 94,752표 얻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9,552표 이겼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얻은 이 표에는 가짜표가 놀라지 마세요. 48,227표, 48,227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얼마를 이겼느냐? 광진구에서 28,675표로 압승을 거뒀는데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관내 사전투표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가 19,116표 더블로 이겼다고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 8,159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58.76%, 김문수 후보는 25.08%. 무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33.68%를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는 14.5%를 얻었네요. 자, 그런데 요 이재명 후보가 19,116표 속에는 가짜표가 무려 1,983표, 1,983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983표는 어떻게 구했느냐? 제가 이거를 역추적해가지고 계산한 건데요. 이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는 진짜표 2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1,983표가 나오는데 이 1,983표가 이재명 후보가 얻은 이 표수에 1,983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8,133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8,159표를 얻어서 퍼센트로 따지니까 비슷하지요. 이재명 후보 37.74%, 김문수 후보 37.86%를 득했습니다. 재투표 보실까요? 이재명이는 1,352표 얻었대요. 김문수 후보 450표 얻었대요. 여러분 3배 차이 이겼죠? 그러나 1,352표 속에는 가짜표가 851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것은 501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곡 제1동, 중곡 제2동이 나왔는데 중곡 제1동에서는요. 중곡 제1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337표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 속에는 가짜표가 무려 1,690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중곡 2동 관내사전 2,937표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2,202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진구에서 선거인수가 제일로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광장동입니다. 광장동.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장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광장동에서 이재명이가 7,913표 얻었죠. 김문수 후보가 8,853표 얻었으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겼지요. 무려 900표 차이로 이겼는데 여러분 관내사전 보실까요? 관내사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352표를 얻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1,332표를 얻었대요.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 계산해가면서 하세요. 63.99%를 얻었답니다. 63.99%.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1,332표인데 25.42%를 얻었습니다. 무려 38.57%를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과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38.57%를 이겼대요. 이거는 완전히 가짜 숫자입니다. 이 3,352표 중에는 2,638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몇 표냐? 714표를 얻어서 27.46%를 얻고 김문수 후보는 51.23%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동 대1투표소에서 6투표수까지 그 이재명 후보가 얻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투표소에는 786표, 453표, 3투표소 794표, 4투표소 853표, 5투표소 979표, 6투표소 696표를 더하니까 얼마를 얻었느냐? 4,561표를 얻었습니다. 광장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4,561표를 얻어가지고 득표율은 33.62%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7,521표를 얻어가지고 55.44%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 요 이재명 후보가 11만 4,304표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가짜표가 48,227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것은 66,077표, 김문수 후보는 94,752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1.08,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58.91%. 무려 김문수 후보가 광진구에서 17%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17.83%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은 범죄를 저지른 위법행위를 한 불법자입니다. 이들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의 CCP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하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 오늘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모스탄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또 그 이용돈 PD가 부정선거는 신의 작품인가 이것이 상영이 됐고요. 미 국무부 유엔에 다 상원 의원에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이 한미 상호 조약 제3조에 의해서요. 3조에 의해서 이 중국의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어택 공격에 대해서 반드시 위협을 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여러분 마지막에 한미 상호조약 제3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 당사국은 즉 미국과 한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에 있는 영토 또는 근무 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입니다.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이토록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헌법, 연방법, 조약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지금 미국이 많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사이버 공격을 분명히 미국이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 전자투표를 조작한 거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가지고 이게 밝혀져야만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선거 이 얘기하면은 음모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그 기사화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금 언론들은 조용히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워싱턴 중앙일보에서 톱기사로 나왔던 것이 삭제되고 조선일보의 조선비즈에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2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6.3 대통령 선거는 무효화를 선언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